네, 이번에는 좀 한숨 돌려가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물론 막 빨리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얘기가 더 궁금하실 수 있어도 조금 숨을 고르시면서 차분하게 보시죠. 한한령 해제의 시작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게임 업체인 일부 갑자기 게임 업체 생각이 안 나. 컴투스요. 컴투스. 서머너즈 원. 네, 갑자기 제넥신을 들여다보고 있어고 제가 지금 컴투스를 봤는데 주세가 이제 조금 움찔하면서 나왔던 후속 기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문이 열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중국이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고 공식화시킨 건지 이 주한 대사, 네, 중국 주한 싱하이밍 대사. 싱하이밍 대사 또 언급을 했나요? 네,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진짜. 예.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다. 협력해 나가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였네요. 그게 이제 중국의 왕이 부부장 온 이유에 나오다니까 아마 뭔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 이번에 판호 나왔던 내용을 크게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좀 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왕이 외교부장이 11월 달에 왔죠. 그리고 나서 12월 3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그 판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좀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 이제 외자 판호가 총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은 유일하게 하나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사실 지난달에 왔을 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이제 문화산업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이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외교장도 특히 이제 게임 판호 발급 문제에서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그런 영향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이번 질문이 있었네요. 네. 제가 이번 질문을 당겨와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질문지를 안 보고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박승찬 교수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우리 대충 구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판호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되고 두 번째가 의미가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왜 이렇게 줬느냐 했을 때 이제 그렇죠. 결국 자국 게임 산업을 더 키우자. 그러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보태가 한 40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40조 네. 정도를 보고 규모가 있는데 엄청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40조 위안인가요? 40조 4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P 유입을 통해서 이제 자국 게임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e스포츠 강국을 지금 막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e스포츠 베이징 2020 그 이니셔티브도 얘기를 하고 베이징을 허브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네. 왜냐하면 e스포츠가 중국이 잘합니다. 지금 이번에 어마어마한 시장인 건 서머너즈 월드 알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 챔피언십도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네. 이게 지금 4차례 했는데 중국이 2번이나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 저변층이 많아서 그런가? 그렇죠. 워낙 지금 사실 이 서머너즈 워가 이제 이번에 판호를 했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중국 그 게이머들이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일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측면이었고 세 번째는 일단 중국의 자신감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게임 이 제작 능력이 매우 많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게임 판호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간 사이에 중국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고 요즘 아시겠지만 PC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산 네. 게임. 근데 중국 말건서 그렇지만 중국 중국 유저들의 게임 선호 스타일이 예전에 들은 내용이지만 약간 이런 무협적인 것들 막 이게 좀 날아다녀야 되고 물론 게임은 다 날아다니죠. 네. 기어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인 부분인데 요즘은 스토리가 매우 탄탄합니다. 그래요? 예.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나 이런 스토리는 중국적인 요소를 가미를 하는데 아까 막 게임 부분인데 그런 여러 가지 그래픽이라든지 조금 더 그게 이제 게임으로서 요소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그 컨텐츠 부분에서는 네. 우리 이 게임 이 전문가들이 한국 게임 전문가들이 중국 게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저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사실 네.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게임이라지만 거기에는 한국의 여러 프로그래머들이 들어가서 있다. 열정페이. 예. 이거 돈을 벌고 있죠. 돈을 벌고 있고. 한국보다 훨씬 더 3배, 4배 연봉을 줄고 그러니까 대리하는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네네네. 까먹었네. 성함들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예. 앞뒤가 바뀌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렇게 막 뒤죽박죽이죠. 원래 제 스타일이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판호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겠는데 그렇죠. 판매 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게임을 서비스, 그러니까 유통,
퍼블리싱하기 위해서는 이걸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검열까지는 아니지만 검열도 하죠. 문화의 특성상 검열도 있죠. 그 말에 다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라고. 자신들의 체제나 뭐 이런 거를 그럼요. 당연합니다. 흔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번외의 얘기지만 뭐 주말에 이제 지인들과 그런 소통의 전화로 물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그 공산화되는 시점에 대만으로 나올 그 누구죠? 그 같은 문을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만에 이제 네, 하여튼 대만이 건국할 당시 이제 중국 유물들 다 끌고 나왔는데 타이완에서 네네네네 저 본토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공자들의 국민당 공산당하고 하면서 그렇죠. 그 국민당 패해서 타이완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장개석. 네, 장개석이. 좀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요즘 뭐 중국의 이제 5성급 호텔에 가도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뭐 물론 중국 분들 특성상 그렇지만 이게 뭐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당위성은 그 중국의 본토에서 찢겨 나갈 때 모든 그 공자와 관련 공자가 이제 맹자 말이지만 아주 정통성이잖아요. 뭐 점자는 이런 문물들이 나가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는 지금 이제 남은 게 별로 없다. 상저기만 남았다. 그래서 이걸 뭐 좀 자국이 좀 움직이려면은 게임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좀 멋들었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오고 가길래. 그렇죠.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또 백분 도론으로 가고 있네. 그래서 뭐 국내 판호는 뭐 해외 판호도 있지만 국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도 국내 판호를 받아서 해야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중국 게임 판호가 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판호 총량을 줄인다라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홍콩과 또 연계된 거. 네,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네. 점점 뭐 2017년도가 한 9,368건 정도였고요. 2018년도가 한 2,000건 정도였는데 네. 작년에 한 1,500건 정도니까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점차 줄이는 분위기는 맞다.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의 검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좀 매우 특히 시진핑 주석 올라오면서 이제 특히 네.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뭐 한한령 완화의 시작인가? 이제 이게 포인트일 거예요. 관련된 주식들이 또 워낙 많고 엔터 산업도 있고 게임 산업도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드라마 콘텐츠 제작하는 쪽. 요즘은 이제 제작 환경도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 위축되어 있잖아요. 네. 공연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향해서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환한령 완화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할지. 이게 참 지금 시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판호를 받고 나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야, 이걸 시작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더 이게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봐야 되냐. 근데 저는 좀 아직까지 이제 너무 이게 좀 시장에서 너무 빠른 판단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42개 판호를 보면요. 우리 한국이 한 개지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거 판호를 보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받은 엠비즈램이라고 있는데 네. 사실 이건 한국인들이 캐나다에 만든 회사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신이 한국이면 잘 안 주고 다른 나라는 주고. 2019년 같은 경우는 NHN 같은 일본에 만들었던 부분에서 그래서 외자 판호를 또 받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이게 아직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이게 시그널이 좋다. 시그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다른 뭐 칼럼이나 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만날 때 네. 우리가 주동적으로 뭐 사드 보복 한한령 해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네. 우리가 이 한한령 해제를 해달라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했을 경우 외교협상에서 균형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중국이 한국에 더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오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씩 던지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그렇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 급하게 뭐 이렇게 완전히 완화 시작이다라고 이제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런 시그널 분명히 있다. 네. 좀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또 뭐
곧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비건 또 방문을 하고 네, 스티브 비건이 또 방한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부부장이 오니까 미국도 이제 하나 보내야 되겠죠. 지금 뭐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지금 이제 바이든 새 정부도 들었으면 이런 관계 구축 속에서 계속 지금 이게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판국이기 때문에 계속 시장을 주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지칭 그런 뭐 하여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은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 체계 뭐 파운드리 5번째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SMIC 한 4위 정도 하죠. 4위 정도 하나요? 네, 파운드리 기업 SMIC 네. 말씀하시는 거. 그 블랙리스트에 또 올렸어요. 네, 네.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죠? 이게 지금 뭐 SMIC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국 군이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여하는 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5개로 정도 늘어났는데요.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저는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서머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편하시게 제가 이제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대선 패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원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엄청 미울 겁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어쨌든가 중국과 중자만 들어도 지금 치가 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굴기죠. 아까 말씀했. 이게 뿌리부터 뽑아야 되겠다. 이제 화웨이 다음에 지금 SMIC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SMIC면 그래도 물론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 10 나누는데 좀 더 줄여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4위 정도 하는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죠. 이게 화웨이 자회사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도 다 이게 뭐 SMIC 고객이기 때문에 SMIC를 잡는 게 매우 크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이제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중국 강경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확실히 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바이든이 들어와도 이것을 그러니까 기조를 바꾸지 못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민주당도 뭐 이런 대중 강경 입장은 비슷하지만 더 이제 대중 강경파로 좀 몰아넣는 이런 효과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묶어야 될 것 같은데 바이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외교적인 그 부분에서는 복잡다단하지만 네. 어떨까요? 오게 되면은 분명히 선물은 들고 올 텐데 국가 주석이 그러니까 국가 수반이 움직일 때는 그냥 오진 않잖아요. 선물을 들고 오죠. 네. 네, 들고 오는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도 줘야죠. 우리는 이제 시노팩이나 시노팜 백신 사줘야겠죠. 그 백신은 뭐 백신이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정도 이게 경제적인 이슈 가는 것은 크게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다른 것을 들고 요구를 하면 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는 주고 받는 건데 선물을 이제 들고 올 텐데 우리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많이 이야기하는 미중 양자택일의 문제라든가 혹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산불 정책 정확한 한국의 스탠스를 이야기해라. 네. 지금 산불 정책은 우리가 지난 뭐 주일 대사 남간표 대사에서 이제 우리 약속한 적 없다는 이렇게 돼서 파장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네. 산불 정책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제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자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등등의 선물 보따리를 이제 사전에 조율이 돼야 되겠죠. 네. 뭐 통상 협상 같은 것도 그럼요. 그렇겠죠. 네. 통상협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대중국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부분과 중국이 원치 않은 부분들이 이제 좀 안 맞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네. 게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과 중국판 뉴딜에 이게 지금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한국판 뉴딜과 중국판 뉴딜은 다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접점의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따로 한번 시간을 해서 이 부분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그것도 가장 가능한 게 지금 우리가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협력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실 때도 이 그린 뉴딜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 가장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약속을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소비자분들이 이 관련된 주가를 좀 보시고 기업을 보시는 지혜가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로부터 한알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조금 한알령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 그랬으니까 하여튼 중국 관련된 이슈를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